급으로 공인 인증을 받은 호남대학교 인조잔디 구장입니다. 오늘 경기 변수가 좀 있다면 물론 천연잔디와 인조구장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정오쯤부터 불기 시작한 강한 바람이 오늘 경기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바람을 안고 싸우느냐 등지고 싸우느냐 전반전 킥오프와 동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남대학교를 저도 작년에 한번 와봤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학생들의 어떤 열화와 같은 응원이 있기 때문에 호남대학교의 성적이 조금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두 팀 도대체 어떤 성적을 내고 있길래 저희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양 팀의 순위를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호남대학교가 리그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초당대학교가 리그 7위를 달리고 있는데 수도권 영동리그가 아니고 남부리그입니다. 호남대학교 명실상부 최강팀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축구 팬들이 이 중에 아는 학교가 얼마나 될지가 궁금한데 네. 단연코 호남대학교 사실 최고팀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번거로울 정도로 굉장히 축구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초당대학교가 지난 시즌 2위를 기록한 팀인데 저희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즌 초반 행보 역시 충계 연맹전을 거치면서 당한 부상의 어떤 여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강일환 감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호남리그, 지금은 남부리그인데 지난 시즌 호남리그에서 호남대학교의 승점 7점이 뒤진 상태에서 2위로 왕중왕전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렇죠.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저희가 관전 포인트를 통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선수는 심판에게 장비 검사를 받고 있고요. 자, 먼저 리그 전반적인 대결에 대해서 오늘 대결을 포함해서 리그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전남 지역 명실상부 최강자들의 대결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뀐 세 권역, 작년에 6권역에서 올해 7권역으로 늘어났거든요. 이제 서서히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호남 권역에 들어있던 두 팀이 지금은 남부 권역으로 들어왔고, 그렇죠. 이제는 앞으로 나갈 팀은 앞으로, 또 뒤로 물러설 팀은 뒤로 물러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 두 팀은 분명히 앞으로 나갈 두 팀인데요.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저희가 노래의 한 부분을 좀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차로 이제 1시간 이내 거리는 굉장히 인접한 지역에 있는 두 팀의 만남이에요. 아마 유리그가 계속되는 한 이 두 팀은 계속해서 만날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도 또 같은 권역에 속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 시즌 얘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지난 시즌 두 경기를 했습니다만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0대0, 1대1 어느 팀이 우세를 점하지 못했던 두 경기를 양학교가 치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승부를 반드시 가려야 할 텐데요. 오늘 경기 결과 어떻게 나올지 잠옷 기대가 됩니다. 먼저 호남대학교 좀 살펴보고 얘기를 하죠. 빛고울의 최강자 호남대학교 이견이 없습니다. 최강자죠. 국가대표도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한 팀이고 최강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작년 유리그 4강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경기를 보내드렸었는데, 그렇죠. 경희대학교와의 경기에서 경기 종료 사실 1초 전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거든요. 네. 1초 전에 페널티킥 얻어내고 작전 미스로 찬스를 날리면서 준결승에서 꿈을 놓쳐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다시 보기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호남대학교로서는 그 부분 정말 아쉬운 어떤 한 페이지가 아니었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었나 싶고, 글쎄요, 그 여파라고는 좀 말씀드리려고 그건 너무 억측인 것 같지만 충계연맹전 사실 초반이 좋지 못했어요. 8강에서 한양대학교에 1대0으로 패했거든요. 글쎄요, 이 유리그의 여파라기보다는 김성민 선수의 공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성민 선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호남 지역 최대의 선수 공급처, 선수 공장이다, 이런 말씀 충분히 들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지금 염기훈 선수, 그리고 양주시민구단에 있지만 한때 이 국가대표도 승선했던 황지수 선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김성민 선수 얘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좀 아쉬운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권역에서도 그리고 왕중왕전에서도 호남대학교를 이끌었던 선봉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광주시 축구협회에서 선정한 2010년 최우수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 새로 창단된 광주FC로 이적을 했는데 아직은 공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공백을 메꿔야 될 선수 중에 하나가 전명근이라는 선수예요. 현재
남부리그에서 4경기 4골을 넣고 있습니다. 자, 초당대학교 얘기도 살피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초당대학교 만년이 인재는 아니죠. 초당대학교 작년 유리그 8강 팀입니다. 공교롭게도 권역에서도 2위, 그리고 호남대학교는 4강 들었을 때 또 8강을 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은 경기 중간중간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호남대학교 선소개 먼저 해드리죠. 김정현 골키퍼, 박선영, 김대호, 이정원, 박현우, 이호성, 김태준, 윤상호, 장조원, 전명근, 정민우 4-1-4-1 포메이션입니다. 그렇죠. 자, 초당대학교는 이에 비해서 4-2-3-1 포메이션이죠. 윤기 골키퍼가 대학 선발에도 소집이 됐던 선수인데 그렇죠. 골문을 지키고 있고, 아무래도 객관적 전력에서 호남대학교가 좀 앞서다 보니까 미드필더에 2명의 볼란치를 세우면서 미드필더 좀 두텁게 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의 꼭지점은 모두 원톱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격력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사실은 원톱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원톱이 묶이면은 어떻게 되는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축구 팬들이 다 많이 보셨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뒤에 있는 선수들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공격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자, 전명근으로 보이는데요. 한 명 접는 과정, 그러나 심판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자, 초당대학교 역습. 자, 아무래도 초당대학교 원정길이고 또한 최근 분위기가 약간 좀 다운돼 있고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좀 역습을 위주로 한 그런 경기 전개가 펼쳐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사실은 올 시즌도 호남대학교가 1위로 직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사실 초당대학교도 객관적 열세는 인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원정 와서는 사실 무승부만 거둬도 초당대학교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올 시즌 남부리그 두 팀의 대결도 물론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대불대학교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목포에 있는 학교죠. 대불대학교가 아마 다음 달에 저희가 또 대불대학 경기를 보내드릴 것 같은데, 호남대학교, 초당대학교와 더불어서 아마 3강 가장 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다음 달에 보내드릴 대불대학교 경기와 또 오늘 보내드릴 이 두 팀의 대결, 남부리그에서는 이 세 팀의 대결을 여러분께서 눈여겨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당대학교 자. 볼을 잘라냈죠. 자, 중앙으로 연결. 지금은 컨트롤이 좀 좋지 않았어요. 자, 저희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수 명단을 손에 하나씩 들고 해야 될 정도로 바닥에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지가 또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경기장 주변에 먼지가 또 많아서 일찍 도착한 저희로서는 좀, 특히 제가 먼지를 많이 먹으면서 목 상태가 조금 좋지를 못한 점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좀 구하는 바입니다. 던지기 공격 안쪽으로 잘 들어갔습니다만 머리로 외곽 처리를 해내는 호남대학교. 오늘 다득점 나오면은 내일 경기는 못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정순이 지금 코너킥을 준비하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왕중왕전 때 초당대학교를 8강으로 이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유동민과 함께 공격의 선봉장에 섰던 선수인데, 초당대학교 경기 초반이고 원정길입니다.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을 좀 잘 살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수훈을 위주로 하는 공격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했던 강일환 감독. 자, 짧게 줍니다만 다시 한번 수비가 걷어내면서 두 번째 코너킥. 같은 지역에서 차는 초당대학교입니다. 자, 이 언뜻 보기에도 파란색 선수들,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호남대학교 진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넘어가죠. 이번엔 길게 갑니다. 반대쪽. 그러나 그대로 멀리 벗어나는군요. 바람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람이 어쨌든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특히 킥하는, 그리고 킥을 막는 골키퍼가 빨리 이 바람에 적응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 바람은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으로 보시기에 초당대학교 진영에서 호남대학교 진영으로 불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김정현 골키퍼의 긴 골킥. 헤딩 앞쪽. 자, 정수훈이에요. 자, 정수훈이 볼을 몰고 나가는 과정에서 호남대학교의 파울.
다시 한번 정수훈 쪽. 그러나 옆으로 빠져나가는군요. 초당대학교 윤연웅. 조금 길었습니다. 자, 정수훈이 강일환 감독이 내세운 공격 전술의 어떤 핵심이 되는 선수인데 사실 한 명 가지고는 이길 수 없거든요. 주변에 받쳐주는 선수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초당대학교 오늘 숙제입니다. 저희가 경기 시작 전에 이 호남대학교 김성민 선수 공백을 말씀을 드렸는데 초당대학교도 그에 못지않은 지금 공백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 권영리그에서 최다골을 집어넣었던 유동민 선수도 또 광주FC로 이적을 하면서 네. 지금 공격력에는 좀 공백이 생긴 상태입니다. 자, 양 팀의 어떻게 보면 특급 스트라이커들이 지금 자리를 다 비운 상황.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떠날 사람들은 때가 되면 떠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있는 선수들로 공백을 메워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당대학교 최전방에 서 있는 선수들, 특히 정순 선수의 활약이 좀 부담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초당대학교 프리킥이죠. 역시 문전 앞에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길게 넘어가겠죠. 지금도 바람을 타고 또 길게 넘어갑니다. 자, 좀 빠른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초당대학교로서는 사실 저런 세트피스 하나하나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키커들이 빨리 바람에 파악을 좀 해야 되겠고, 특히 호남대학교 지금 김정현 골키퍼가 바람을 안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골키퍼도 좀 적응을 빨리 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람을 등지고 싸우는 초당대학교로서는 틈날 때마다 중거리 슛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이 슈팅이 강하면 공이 위아래로 막 흔들린다고 골키퍼들이 하소연을 하거든요. 네. 바람 타게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저희 옆에 계신 분들인데, 글쎄요, 이런 말씀은 호남대학교 그리고 관계자들, 학우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시끄럽습니다. 유리그에서 사실 이렇게 많은 관중을 저희가 본 사례가 좀 드뭅니다. 학교 쪽에서 많은 홍보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자, 시끄러워도 좋으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축구장은 좀 시끌벅적해야죠. 그렇죠. 저희도 외롭게 저희만 중계하는 것보다는 관중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축구가 됐으면 더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왼쪽을 일단 뒤로 빼네요. 호남대학교도 부담이 좀 있어요. 선제 실점하면 경기 어렵게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직은 무리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소유권을 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미드필더 숫자를 조금 더 늘린, 한 명 더 늘린 초당대학교의 어떤 압박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간과할 수 없는 호남대학교입니다. 지금 잘 열었습니다. 좀 짧았네요. 지금도 바람 때문에 좀 덜 갔다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뺏어냈죠. 자, 장주원이 외곽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나 자, 지금은 글쎄요, 조금 더 전진하는 패스가 됐다면 어드밴티지가 주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외곽으로 나갔고 또 터치아웃이 됐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에서 프리킥을 내주는 초당대학교입니다. 좀 만약에 연결이 됐으면은 그대로 갔겠죠. 자, 다시 한번 잘 이번엔 받았어요. 오른쪽 올라옵니다. 터치라인 넘어갑니다만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자, 전방 봐야죠. 자, 초당대학교도 나올 때는 또 빠르게 나와줘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만 정수훈에 대한 수비가 좋습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는 정수훈이기 때문에 호남대학교로서는 특히 역습 과정에서 그냥 정수훈 선수를 놔두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될 거예요. 이제 사실 서로 어느 선수를 좀 조심해야 될지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초당대학교, 호남대학교 양 팀의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 있는 특히 주요 인물들을 좀 잘 방어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양팀 10번 주위에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남대학교 자기 지역에서 서서히 볼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골키퍼 김정현 골키퍼. 한 번에 길게 연결을 하는데요. 자, 킥이 가다가 좀 멈추죠. 그렇죠. 자, 태클로 다시 한번. 이거는 연결이 좋은데요. 전명근 쪽입니다. 전명근 가슴으로 볼 트래핑.
일단 살려놨고 좋아요. 연결이 잘 됐죠. 옵사이드 아닙니다. 중앙에 한 명의 선수가 들어가고 있고 개인 드리블 돌파. 좋아요. 자 뒤쪽에서 좀 받쳐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면근 쪽. 자 중앙에 2명 3명까지 보강이 되는군요. 그러나 뒤로 돌리고 있는 호남대학교. 다시 한번 측면. 김태준이 볼을 좀 길게 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서히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호남대학교. 그러나 초등학교 볼 잘 뺏어냈죠. 정수. 위험하죠.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만 전명근이 또 어느새 저기까지 내려가서 수비에 가담을 해주는군요. 장난스러운 생각이 발이 빠른 선수는 참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실 안 뛰고 싶어도 몸이 가면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빠르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저희가 서현옥 감독을 오늘 화면으로 이제 처음 뵙는군요. 경기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저희도 이제 편집을 해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감독님이 뭐 한 양팀 감독님 중에 어느 분이라도 사실 한 2분 1-2분만 늦게 오셔도 뵙기가 저희가 좀 힘듭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이분들 그리고 그 밑에 위치한 관중들입니다. 이 유리그에서는 저 철제 구조물을 쌓고 올라가는 저희 스태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즌에는 왕중왕전에서도 또 저런 구조물을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작년에 저희가 호남대학교를 찾아왔을 때는 지금 있는 이 인조구장이 아니라 사실 국제대회도 펼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호남대학교에서 정말 공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천연잔디 구장에서 경기를 했었거든요. 잔디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관리하기 좀 힘들었기 때문에 잔디가 이제서야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좀 지나면은 호남대학교 선수들도 거기서도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저희가 호남대학교를 다시 한번 올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천연잔디 구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코너킥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저는 옆줄 벗어난 것으로 봤는데 그 줄을 밖으로 벗어나게 됐군요. 이 코너 플렉에 맞았는데 코너 플렉을 맞아도 경기장 안에 있으면 인플레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코너 플렉을 맞고 이 골라인을 지나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이라이트 끝부분에 이제 작은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축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 거리에서 오른발! 멋진 슈팅이 터져 나왔습니다. 초당대학교 77번 이세민으로 보이는데요. 이 바람 타면은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먼 거리였지만은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느린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는군요. 리바운드된 볼이었어요. 흘러나오는 볼. 발등에 아주 제대로 얹혔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쪽에서 코너킥 초당대학교 벌써 4번째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조민우죠. 길게 넘어갑니다. 헤딩 안쪽. 그러나 이번에는 공격수의 머리 맞고 골라인을 벗어나는군요. 이 윤예민 선수가 말씀드렸던 유동민 선수를 대신해서 지금 원톱에 서 있는데 올 시즌 어쨌든 본인이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격수는 골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경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공이 가다 뚝 떨어져요. 어렸을 때 만화에서나 볼 수 있던 그런 어떤 드랍슛이 드랍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수훈이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조민우 줄곧 찾고 있는데요. 초등대학교는 좀 간결하게 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 끊겼어요. 전명근 지금은 파울 아니네요. 지금도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습니다. 전명근 선수가 공을 치고 좀 미리 넘어졌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다소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필할 필요는 없겠어요. 지금 휘슬은 파울이 먼저란 얘기군요.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여러 번 느낍니다만 주심의 눈은 정확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뭐 축구 선수들도 사실 실수하고 싶어서 하는 선수들은 없거든요. 네. 주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주심이 잠시 경기를 중단시키는데요. 동료 선수끼리 부딪혔던 김태준이에요. 아마 코를 좀 부딪히면서 잠깐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하이라이트 끝부분에 작은 코너를 만들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벌써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네 번째 시간이 되는데 네 번째 만에 코너 명도 생겼습니다. 그 부분, 그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기 규칙에 대한 얘기도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든 선수들이 출혈이 있으면 일단 그라운드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야 되죠.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혐오스러워서가 아닙니다. 피가 흐르게 되면은 감염에 자 지금 헤딩 패스가 조금 매끄럽질 못했군요. 이거는 수비 집중력에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명근. 자, 전명근이 개인 기량이 있는 선수이면은 분명합니다만 볼 처리가 더뎌서는 좀 곤란해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죠. 자. 왼발. 그러나 수비가 잘 걷어냈고, 일단 뒤쪽 다시 한번 받쳐주고 있죠. 이번에는 사이드로 내줍니다. 상대 왼쪽 진영 정순. 자, 두 선수 사이. 재빠르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었고, 얘는 전문적으로 던지기를 하는 선수에게 공을 넘겨주고 자신은 본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강병하로 보이는데요. 멀리 던지기엔 조금 열악한 환경이네요. 그러나 길게 던집니다. 뒤쪽 다시 한번 헤딩 중앙으로 연결해주죠. 이번에는 상대 오른쪽 지점까지 크게 넘어갑니다. 자, 2대1 패스 좋아요. 그러나 호남대학교 잘 잘라냈죠. 호남대학교도 역습 한번 나와야죠. 반대쪽에 뛰는 선수가 좋습니다. 있는데 일단 중앙으로 연결. 넓은 공간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전명근이 전명근. 이번에는 1대1이에요. 다시 한번 중앙 김태준이 들어왔군요. 좋은 공간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볼 확보해냈죠. 자, 장주원이 크로스 넘어가죠. 그러나 골키퍼가 처리를 하는군요. 윤기의 골키퍼. 윤기의 골키퍼는 말씀드렸죠. 대학 선발에 갔다 온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팀 동료에게 물어보니까 진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뭐 소위 말하는 그 넘사벽 뭐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 중에 가장 좋은 자원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웬만해서는 윤기의 골키퍼를 넘어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알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군요. 이세민 선수의 모습. 이세민 선수가 팀의 첫 번째 슈팅을 기록했고, 그 슈팅은 김정현 골키퍼를 위협할 수 있는 멋진 유효 슈팅이 됐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좀 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슈팅까지 연결이 돼야 골이 들어가거든요. 오늘처럼 자연 환경이 도와줄 때는 거침없이 슈팅을 때려야 되겠습니다. 뭐 사실 그거 누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이 도와주는 거면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에도 길게 넘어갈지요. 그러나 수비가 몸으로 저건 무슨 슈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발리를 연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좋습니다. 정말 좋은 패스가 나왔습니다. 호남대학교. 자, 전명근이 1대1 강병화 뽑아야죠. 자, 됐어요. 패스 크로스 넘어가야겠죠. 그러나 윤기의 이거는... 골키퍼 정면입니다. 지금도 윤기의 골키퍼가 크로스를 예상해서 오히려 한 발 나왔다면은 자칫 역동작에 걸릴 뻔했는데 위치를 잘 지키면서 볼을 안전하게 확보합니다. 자, 3번 패스에서 상대편 골문 위협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초당대학교가 보여줘야 할 모습을 이번에는 호남대학교가 좋은 역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힐패스가 좋았고요. 이 패스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실 뭐 크로스도 부정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앞에서 수비가 잘 해준 것이죠. 사실 타이밍이 조금만 잘 맞았으면 바로 골까지 연결될 수가 있었는데 일단 초당대학교로서는 위기를 한번 넘겼습니다. 두 선수 몸싸움. 지금은 의도하지 않은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옆에 강이 있고
강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선수를 땀 식히는 데는 이만큼 좋은 바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전병근. 자, 이번에는 본인이 해결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자, 강병화 1대1. 그러나 전병근도 빠르지만 강병화도 돌아서면서 걷어내는 동작 대단히 빠릅니다. 자, 지금은 코너킥이 선언이 됐죠. 호남대학교 벤치입니다. 제일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서현옥 감독인데요. 자, 서서히 막대 풍선이라고 하나요? 응원의 강도를 올려가고 있는 호남대학교. 코너킥 넘어갑니다. 자, 헤딩. 그러나 윤기의 골키퍼가 지금은 처리를 해냈고, 자, 지금은 골키퍼 차징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죠. 일단은 골킥으로 먼저 선언을 했는데 골킥이 먼저인가요? 윤기 골키퍼도 괜찮은 것 같죠? 물론 많은 스카우터들, 동료들, 스카우터들 혹은 뭐 프로구단 관계자들, 대표팀 코칭 스텝, 뭐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팀 동료에게 진짜 백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만큼 기분 좋은 평가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전보다는 연습 때가 그 선수의 진가를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동료들이 진짜라고 하면 진짜겠죠? 자, 앞으로 유리그에서뿐만 아니라 대표팀에서도 활약하는 모습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부천과 경주의 경기를 얘기를 하면서 차기석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리 기량이 좋은 선수라도 사실은 부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운이 좀 따르지 못하면 꺾여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K리그 선수들이나 내셔널리그 선수들이나 종이 한 장 차이인 선수들이 많거든요. 실력이요. 어떤 운이나 부상도 선수들이 좀 관리를 잘 해야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 운이야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네. 그런 부분도 다 따라줘야 이제 선수들이 말하는 성공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표팀에 뽑힌 선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모든 선수들 부디 자기 관리 잘 하셔서 좋은 축구 선수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치는 선수 보면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죠. 이 가진 것을 다 못 보여주면 그만큼 속상한 게 없거든요. 네.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못 보여주면은 선수로서도 또 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죠. 화면 왼쪽에 지금 서서 지시를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초당대학교 강일환 감독인데요. 자, 지금은 지금은 좀 크게 넘어졌는데 공이 완전히 빠진 다음에 발바닥을 좀 들고 들어갔었는데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경고 없이 일단 진행이 되는군요. 앞으로 연결해 줍니다만 조금 깊어 보였고요. 일단 수비가 몸으로 진로를 잘 방해를 합니다. 뒤쪽에서 좀 지나친 도전을 했단 얘기죠. 박현우 선수에게 구두로 경고를 주는 주심이군요. 여기서 이미 등을 뺏겼거든요. 그렇죠. 등도 뺏겼고 어깨도 완전히 뺏긴 상태에서 좀 무리한 도전을 하면서 네. 파울을 범할 뻔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공에 대한 투지고요. 하지만 상대 선수를 상하게 하면서까지 도전을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겠죠. 자, 강병호 앞쪽 짧게 주고 들어갑니다만 자, 첫 박현우의 번째 파울입니다. 경고가 나오네요. 박현우가 경고를 받는군요. 호남대학교 31번 박현우의 경고입니다. 여기서 윤현웅이 아웃프런트로 돌려놓고 들어갈 때 그렇죠. 뒤에서 좀 걸었어요. 지금은 길게 넘어갑니다만 뒤쪽에서 공격수가 수비수를 잡아채는 모습이었습니다. 박현우가 너무 좀 이른 시간에 좀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 좀 걱정스러운데요. 이렇게 되면은 윤현웅이 날개를 단격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1대1 싸움에서 사실 조금만 앞서 나가도 뒤에서 파울하면은 바로 경고까지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윤현웅을 좀 잘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정순.
정순이 볼 줄 곳을 찾는데 사실 요소 호남대학교 수비수들이 잘 서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아니죠? 전명근의 위치를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자, 중앙에서 두 선수 사이. 자, 글쎄요, 워낙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볼을 뺏겼기 때문에 지금은 호남대학교의 공격진의 대응도 약간 좀 늦었던 것이 초당대학교로서는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강병화가 경기 내내 지금 전명근과 맞붙을 거거든요. 조금 전 같은 장면은 조심해야죠. 이 광주 광산 FC 선수들이 구경으로 왔어요. 자, 지금 파울 아닙니다. 앞쪽 좁은 지역에서 짧게 자, 초등대학교 던질 준비를 하는 선수는 이주영 선수입니다. 공이 지금 좀 많이 흘러왔군요. 사실 경기장 터치라인 그리고 골라인이죠. 골라인 뒤쪽에 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좀 없기 때문에 공이 좀 멀리 굴러간다면 선수들이 직접 좀 뛰어갔다 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은 조금 있군요. 다행히 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 그렇게 멀리 굴러가는 일은 없습니다만. 자, 지금 몇 번째인가요? 코너킥을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데 5번째네요. 여기서 이렇다 할 장면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거든요. 초당대학교는 한번 슈팅까지, 뭐 골이 아니더라도 슈팅까지 좀 연결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민우가 왼발로 준비합니다. 코너킥 넘어가죠. 반대쪽. 자, 이번에도 좀 길어요. 특히 코너킥 정지된 장면에서 킥을 할 때 초당대학교 선수들이 좀 애를 많이 먹는 모습이 있군요. 자, 아직은 글쎄요, 적응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주어진 조건은 똑같거든요. 빨리 적응을 해야겠죠. 바람을 안고 싸우고 있는 호남대학교가 글쎄요, 후반전에는 그 바람을 또 등지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초당대학교로서는 이용할 수 있는 바람, 골로서 좀 본인들에게 그 이득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고, 호남대학교는 지금처럼만 하면 후반전 충분히 또 골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요. 두 팀의 경기가 예상 외로 조금 계속해서 소강 상태인데 네, 어느 한쪽이 불을 좀 뿜으면은 그때부터 경기가 좀 달아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세민 선수의 그런 중거리 슈팅은 좋은 약이 될 텐데요.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이정원. 자, 노민호 자세는 직접 슈팅인데 최근에 저 지역에서 직접 슈팅 만약에 오늘도 나온다면 많이 봅니다. 올려주네요. 넘어가죠. 그러나 헤딩 옆줄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초당대학교 던지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짧게 정순이 자, 내줍니다만 좀 길었죠. 그대로 골킥으로 연결되는군요. 양팀 모두 미드필더 숫자를 굉장히 두텁게 두고 있고 또 4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압박의 강도적인 면에서는 글쎄요, 여태 저희가 유리 그 5경기 오늘까지 포함해서 5경기 가운데 압박의 강도는 거의 뭐 최고의 수준 중에 두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경기가 조금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공격수들의 활약이 좀 필요해요. 네. 양팀 10번의 활약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9번 달고 있는 양팀 선수들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겠고, 그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좀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보통은 스트라이커가 9번을 많이 자, 지금은 파울이에요. 경고가 주어집니다. 나오는군요. 초당대학교 6번입니다. 초당대학교 6번 김우영 선수의 경고입니다. 호남대학교 6번 장조훈 선수가 경고를 유도를 했는데 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경희대학교 왕중왕전 결승 진출의 숨은 공로자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명예 회복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짧게 연결합니다. 임상호.
뒤쪽 이호성 중앙으로 지금도 볼 컨트롤이 좋지 못해요. 자,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축구입니다. 그렇죠. 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은 뭐 사회나 보통 생활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담은 특별히 축구를 위해서 태어난 속담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길게 연결하죠. 그러나 초당대학교 한 발 앞서 이게 자, 나가지 못했어요. 다시 빠집니다. 한번 짧게 아. 좁은 지역. 그러나 경고를 받았던 김우영 선수가 볼을 잘 빼냈고 좋아요. 지금은 호남대학교가 뒤쪽에서 압박을 잘 해줬죠. 자, 지금도 크로스를 약간 좀 서둘러서 주는 감이 있는데요. 지금은 태클. 파울 아닙니다. 좋은 태클이 두 번 나왔고 볼의 주인은 초당대학교입니다. 뒤쪽에서 좀 거친 몸싸움이 있군요. 정수윤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서현옥 감독의 움직임은 크게 보이질 않고 있고요. 강일환 감독도 일어나서 지시를 하다가 지금은 또 앉은 그런 모습이군요. 전반전 어느새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감독들의 머릿속은 후반전에 대한 구상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헤딩을 좀 돌려놨습니다만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좀 네. 약했어요. 전명근이 뛰고 있죠. 지금 화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터치아웃 아니죠? 자, 지금 패스 중앙 좋아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좋습니다. 골키퍼 1대1 오른발! 빗 맞고 마는군요. 정민우. 이게 글쎄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이 좀 약하게 굴러갔는데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호남대학교 특유의 어떤 패스 플레이 3번 혹은 4번 정도 만에 상대 골문까지 상대 골키퍼를 위협하게 만드는 그런 슈팅까지 만드는 모습은 좋네요. 장조원이 말 그대로 이 킬패스를 연결을 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이 패스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여기서 윤기의 골키퍼가 각을 잘 잡았다고 칭찬을 해줘야 될까요? 이거는 공격수라면은 골까지 성공을 시켜줬어야 되는 장면입니다. 좀 아쉽게 됐습니다. 호남대학교. 하지만 호남대학교 첫 번째 슈팅을 기록했다는 점은 칭찬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너무 모습을 좋았고요. 보여줬어요. 네. 몸싸움 이겨냈고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자, 빨리빨리 연결해야죠. 다시 한번 호남대학교 역습. 정민우. 이번엔 왼쪽으로 연결하는군요. 전명근. 앞쪽에 다시 한번 스피드 경쟁을 붙여봅니다. 김태준. 연결 지금 좋아요. 저기서 툭 찍어서 연결을 해주는군요. 지금은 나가다 아웃이 들어왔어요. 됐어요. 깃발 올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오늘 2부심을 맡아보고 있는 심판 명단이 저희 눈앞에서 사라졌군요. 바람이 불어서 어디론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호남대학교 전명근 앞으로 툭 찍어 차주는데요. 여의치 않고 강병호가 뒤쪽에서 파울을 범하는군요. 주심이 던지는 위치를 다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남대학교 킥을 준비하고 있는 12번이죠. 박선영 선수입니다. 자, 호남대학교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마무리까지 하고 내려가는 것이 편해요. 골은 안 들어가도 슈팅까지는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날카로운 킥. 그러나 윤기의 골키퍼 볼에서 시선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잘 찾아내면서 정확하게 볼을 캐치해내는군요. 지금 두세 선수가 시야를 완전히 가렸는데 그렇죠.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으면서 공을 잡아냈습니다. 사실 골키퍼로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뭐 수비도 아니고 공격수들이 다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네. 몸 어디 조금만 맞아도 골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른 시간에 선수 교체를 해주는 호남대학교입니다. 18번에 정민우 선수가 들어가고 들어온 선수는 17번으로 보이죠. 장세영 선수로 보이는데요.
이 최전방 원톱을 지금 바꿨어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조금 전 아쉬운 슈팅에 대한 어떤 벌칙성 교체일까요? 뭐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서현욱 감독이 계속해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카드를 아, 먼저 지금은 꺼내- 깃발이 아. 올라갔군요. 장세영 선수가 들어가면서 첫 번째 옵사이드를 범합니다. 바람에 날아간 주심의 명단을 찾았습니다. 오늘 조금 전 화면에 업사이드 깃발을 올리고 계셨던 분은 박규상 씨고요. 주심을 맡아보고 계신 분은 송민석 씨, 그리고 조금 전 힘차게 깃발을 올렸던 2부심은 이승호 씨, 그리고 대기심에는 오재찬 씨가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곳 그라운드를 찾고 있는 관중들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저희가 그라운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호남대학교 선수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은 하구들 불러 모아놓고 재미없는 경기 하면 안 되거든요. 뭐 선수들이 불러 모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은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부상을 좀 입은 것 같은데 그렇죠.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 방금 오신 분들이 조금 전 여자분 화면에 잡혔고요. 이분들은 또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와 앉아 계시던 선수들의 학부모님들인 것 같죠? 머리 쪽을 감싸지면서 나갔던 호남대학교의 주장 박선영 선수가 자, 드롭볼로 재개를 합니다. 네, 주심이 이제 경기 도중에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자, 지금도 그냥 차준 볼인데 골키퍼는 움찔움찔해요. 저희 분명히 바람이 또 멈췄다가 또 다시 불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글쎄요, 선수들이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호남대학교로서는 어쨌든 악영향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빨리 전반전을 끝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던지기 준비하고 있는 강병아. 자, 지금 이 던지려고 하는 저 바라보는 쪽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 호남대학교 하구들이 있어서 보기가 좀 힘듭니다. 자, 돌아서죠. 줄 곳 찾고 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을 해야죠. 천천히 하면은 수비수들이 들어옵니다. 네. 자, 짧게 다시 한번 연결. 좁은 지역 두 선수 사이 개인기를 한번 펼쳐봤습니다만 수비가 알아채고 막아섭니다. 다시 던지기 준비하고 있는 이태헌. 짧게 주죠. 박선영 선수가 들어왔군요. 재빨리 앞으로 던져줍니다. 네, 오늘 경기 예정 시간이 3시였는데 오늘도 약 한 3분 정도 또 빨리 시작을 했군요. 자, 연결이 됐어요. 오른쪽 빨리 열어줘야죠. 자, 이세민. 좀 늦어 보이는데요. 자, 지금은 그냥 윤영 선수 발 밑에 연결을 해줘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쓸데없는 욕심을 좀 부렸어요. 강병화가 크로스를 넘겨봅니다만 수비가 길목을 막고 서 있습니다. 전명근 앞쪽 교체돼 들어간 장세영. 다시 한번 전명근 공간 자. 치고 달립니다만 뭐 총알탄 사나이가 아니고서는 조금 전은 잡기가 좀 힘들었군요. 정말 치열한 미드필드 싸움이 양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장면은 필드 플레이 상황보다는 사실 정지된 장면에서 양팀 더 많았어요. 물론 결정적인 장면은 인플레이 상황에서 나왔는데 네.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장면은 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드필드 싸움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결국 슈팅 숫자도 좀 적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아마 전반전 분석, 숫자로 비교하는 분석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전반전 경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파울 아니라는 판정이에요. 정당한 몸싸움으로 인정이 됐군요. 굉장히 먼 거리를 왔는데 선수들이 오늘 글쎄요, 전반전은 조금 실망스럽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양팀 모두 비기면은 아쉽기 때문에 원정 와서 승리를 거두면 그만큼 좋을 게 없겠고요. 초당대학교로서는. 그렇죠. 호남대학교로서는 홈에서 비기면은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장조원의 빠졌어요. 돌파, 두 선수 사이 자, 지금은 좀 공을 밟고 넘어진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 전에 잡는 동작이 좀 있었는데 한참 전이었거든요. 아하. 일단은 주심이 계속해서 인플레이를 시킵니다. 골키퍼까지 윤계 골키퍼가 다시 한번 길게 줍니다. 윤계 골키퍼가 아주 발이 좋습니다. 전병근의 태클. 지금은 스터드를 좀 들었어요. 태클을 하는 과정은 깔끔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스터드가 보이는 모습이었죠. 아예 들고 들어가진 않았고요. 네. 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들었는데 어떤 이후에 일어날 충돌이나 보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경고를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명근으로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경기 초반에 조금 당한 본인은 좀 파울이라고 생각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김정현 골키퍼에게 직접 가는군요. 자, 여기까지는 파울이 아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파울이 일어납니다. 본인은 확실히 공을 봤는데 보시죠, 지금 스터드가 들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지금 업사이드 아닙니다. 되면 좋죠. 장조원 가운데 두 올라왔어요. 명의 선수 반대쪽 전명근의 오른발 너무 바깥쪽에 맞았군요. 발 바깥쪽에 맞으면서 골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강병화가 각도도 잘 잡아줬고 네. 전명근이 좀 급했어요. 초당대학교의 수비의 도움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만 글쎄요, 호남대학교 공격수들이 윤기회를 조금 너무 의식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명만 벗겼으면은 바로 1대1 찬스인데 1대1 싸움을 좀 자신있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명근도 그렇고 장조원도 그렇고요. 1대1 과정에서 충분히 상대 선수를 젖혀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세민 선수를 빼주는 초당대학교입니다. 이세민을 빼고 들어오는 선수의 등번호가 12번인가요? 17번인가요? 12번이군요. 곽인영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초당대학교 이세민 선수는 글쎄요, 시작하면서 좋은 슈팅 한 차례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컨디션이 조금 나빠 보였나요? 좀 비교적 이른 시간에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전명근에게 연결이 되죠. 반대쪽에 두 명의 선수. 조금 끄네요. 글쎄요, 이거는 어려운 공은 아니었는데 일단 공이 좀 빠졌습니다. 아쉬운 거 하나씩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최전방까지 연결이 되는 패스, 이것을 양팀 모두 첫 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조원이 보여줬던 킬 패스 한 번을 제외하고는 그런 장면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두 팀 모두 골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장세영까지. 연결 좋아요. 패스예요. 이런 패스를 원했던 거죠. 자, 이번에는 전명근 왼발! 이게 빗나갑니다. 오른쪽 포스트를 벗어납니다. 전병근 특유의 스피드를 살려서 탄력 있게 들어가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왼발의 바깥쪽에 맞으면서 아까와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호남대학교 선수들 뒤꿈치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힐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두 명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고, 그렇죠. 여기서 슈팅도 뭐 좋았습니다만은 윤계 골키퍼 사실 몸을 완전히 막았거든요, 몸으로. 골문으로 향했어도 들어가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헤딩 뒤로 연결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하지만 전명근의 이런 시도, 그 과정, 호남대학교로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과정들입니다. 지금 초당대학교 선수들이 빠른 뒷공간, 짧게 연결되는 빠른 뒷공간 패스에 지금 계속해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거든요. 네. 호남대학교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선수가 뭔가 좀 어필을 해보자 주심이 가서 또 진정을 또 시키면서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장조원, 오늘 장조원의 군더더기 없는 패스가 좀 전반전 가장 좀 주목이 되는, 그리고 빛을 발했던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미드필드 지역에서 계속해서 플레이 메이킹을 해주고 있는데 네. 전반전 가장 튀는 선수로 꼽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속된 플레이를 한번 펼쳐봤습니다만 초당대학교가 의도를 간파하고 볼을 잘 중간에서 커트를 해내는군요. 초당대학교 6번 김우영 선수와 호남대학교의 6번 장조원 선수는 경기 내내 계속해서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우영 선수는 경고관장이 있기 때문에 장조원 선수가 영리하게 또 잘 살린다면은 또 경기 우세로, 수적 우세로 또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옵사이드 지역에 있다가 나왔고 그 이후에 또 공격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쉬운 룰이 옵사이드인데 모르고 보면 정말 갑갑한 룰이 또 옵사이드이기도 합니다. 맞죠. 이 사실 몇 가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일고는 하는데 네. 사실 알고 보면은 간단하거든요. 옵사이드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조만간 이다솔위원회 헛발질에서 한번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마무리가 됐죠. 제 생각에는 저희 감독님이 저희를 잡으러 오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자, 전반전 양팀 승부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미드필드 싸움이 정말 치열했던 전반전 내용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또 치열했기 때문에 최전방까지 지금 연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장조원 선수 가장 튀었던 선수를 제외하면 조금은 지루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자, 호남대학교는 조금 전 전반전에 봤던 좋았던 패스 내용이라든지 슈팅까지 가는 과정들은 후반전도 계속해서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당대학교 수비 라인이, 중앙 수비 라인이 키가 좀 크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 뒷공간으로 연결되는 짧은 패스에 약점을 노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좀 두드려야겠습니다. 반면 초당대학교는 전반전에 살려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더 많죠. 가장 튀어야 될 정순이 전반 초반 반짝하고는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경기가 전체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도 일단은 개선이 좀 돼야겠어요. 후반전 경기 내용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진영이 바뀌는 만큼 바람의 방향도 또 영향